여러 번 나눠드리는 그 지문들은요, 다 기출됐던 지문들을 짜집기를 다시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죠.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입니다. 자, 나아가서 기입 등기가 실체적에 분리됐을 때 일치시키는 등기.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어떤 건 부기 등기고 어떤 건 주등기로 하는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것도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만 보도록 하죠. 4번에요. 담보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됐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담보권의 대표적인 저당권이죠.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이것도 씁니까? 피담보 채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다만 이때는 평가액을 기록을 한다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자가 여러 명입니다.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그 채권 채권을 기록할 때요.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항상 단일하게 기록한다고 했어요. 틀렸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하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채권의 일부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자. 저당권은 저당권의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가 있죠.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 이전은 못해요. 여기는 저당권이라고 했잖아요. 채권 일부를 양도해서 저당권 이전 등기는 가능하죠. 그것도 틀렸죠.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입니다. 확정되기 전에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확정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못하는 거고, 확정되는. 다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즉 계약 양도, 계약 인수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이 이전될 수는 있지만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4번이 맞네요. 4번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이냐.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 이전할 때요. 저당권 설정자의 승낙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죠. 물상 보증이든 채무자가 설정했던 간에 상관없이요. 저당권 양도할 때는요. 그 설정자, 소유자의 승낙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전세권 양도할 때 맞습니까? 설정행위 특약으로 씁니까? 금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전세권도 설정행위에서 양도 금지 특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해요. 자유롭게 양도가. 그러니까 양도가 제한되는 것은 전세권만, 그것도 설정행위로 처분 금지 특약을 했을 경우에만, 이럴 때만 제한되고 나머지는요. 물권 없습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4번만 옳은 것이죠. 다음 7번은 이제 말소 등기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실체관계 분리했을 때 일치시킨 등기로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말소 등기예요. 자, 말소 등기. 자, 1번 보시면 권리의 말소 등기는, 권리의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죠. 물론 단독신청, 직권 이것도 있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공동신청이 되는 거죠. 원칙의 단독신청이 아니죠. 자, 2번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저당권인 경우에요. 재권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 반환 증서나 영수증만 가지고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소재 불명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재권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단독 신청하는 것이지, 내가 뭐 피담보 채무 모두 지급했다, 전세금 반환 채무 다 지급했다, 뭐 이런 영수증 반환 증서만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을 못해요. 재권 판결문을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3번 말소 등기는 주등기 또는 부기 등기로 행하고. 바로 틀렸죠.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죠. 부기 등기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전부가 소멸했으니까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거죠. 이게 틀렸죠. 등기를 말소할 때는 말소 등기를 한 후에 종전,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았던 등기에 대해서 다 말소 표시를 하는 거죠.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 유일한 예가 권리의 변경 등기를 주등기로 할 때만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 거고, 나머지 다 말소 표시를 한다고 했죠. 말소 표시.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요. 문제가 나오면 이게 도대체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말이 조금만 바뀌어졌으니까 확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 있으면 이것이 그 말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이해를 하시면요. 말을 조금 바꿔놓고 표현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번 보죠. 가불병순으로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병의 승낙이 필요하냐. 선순위 소유권 말소할 때 후순위 소유권자는 이해관계는 아니라고 했죠. 이해관계는 승낙 필요 없다는 거죠. 좀 전에 읽었단 말이에요. 말이 표현이 이렇게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것이 똑같은 말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승낙 필요 없죠. 그럼 5번 보죠. 등기를 신청할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가 완료될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나온 거예요. 실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건 실제법 그러면 우리가 뭘 말해요? 민법을 말하는 거죠.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등기가 됐다는 거예요. 뭐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관한 등기가 되는 거죠. 유치권 등기가 됐다는 거죠.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권리가 등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직권 말소가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말의 표현이요. 우리가 배운 대로 어떻습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관한 등기 이렇게 안 나오고 있습니까?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등기. 우리가 등기 사항할 때 등기할 사항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때 할 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등기들. 민법 내용을 다루라고 했죠. 그것으로 말을 약간 돌려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직권말소한다. 5번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제 적응력을 계속 우리가 키워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걸 먼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표현이 다르게 표현됐을 때도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를 가는 것이지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그 자체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는 것은요. 요약서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문제 푸는 연습 이건 아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 시간에요. 계속 반복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자, 가등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